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어떤 분들은 연말정산을 잘 준비하셔서 13월에 월급이 되기도 하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또 13월에 폭탄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이 영상 끝까지 보시고 연말정산에 대한 좋은 꿀팁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돈과 경제 이야기를 하는 돈코노미 정팀장입니다. 어느새 2019년이 벌써 지나가고 2020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1월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된다고 하니 본격적인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영상을 보시고 2020년도에 달라진 연말정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팁을 얻어가시고 내가 꼼꼼히 영수증을 잘 챙겨서 조금이나마 혜택을 보실 수 있도록 제가 쉽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연말정산이라는 게 무엇인지 아실 필요가 있는데요. 매월 급여 명세표를 출력해서 보시게 되면 그 안에는 항상 세금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원천징수는 여러분들이 벌고 있는 소득을 대략적으로 어바웃으로 산정해서 이 정도 소득이면 이 정도의 세금은 내는 것이다 라고 그냥 일괄적으로 떼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연말이 되어서 1년 동안에 여러분들이 원천징수한 그 세금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더 많은 지출을 하고 소득을 효율적으로 써서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내가 낸 세금이 1000만원인데 실질적으로 내야 될 세금은 800만원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입증을 하시면 200만원 돌려받는 것입니다. 반대로 거의 돈을 쓰지 않거나 내가 효율적으로 잘 지출을 못하셔서 국세청이 여러분들에게 1100만원을 내야 되는 것이다 라고 간주를 하면 여러분들은 추가적으로 100만원을 내는 것이 바로 이 연말정산이라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연말정산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관심을 갖는 부분은 신용카드이실 겁니다. 아셔야 할 것이 있는데, 신용카드는 무조건 많이 쓴다고 해서 공제 혜택이 큰 것은 아닙니다. 총 급여에서 25% 이상 쓰신 비용에 대해서 공제가 이루어지는데, 신용카드가 사실상 가장 불리하게 적용이 됩니다. 신용카드는 공제 혜택이 고작 15%인 반면에 현금 영수증과 체크카드는 30%입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처음으로 시행되는 제로페이는 40%의 공제 효과가 있습니다. 그 밖에 전통시장과 교통카드도 40%의 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공제 혜택은 무한대가 아니라 최대 300만원까지만 가능하시고요. 추가 공제로 700만원이 더 가능하십니다. 좀 복잡하시죠? 제가 쉽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급여 4천만원인 근로자의 경우 25%에 해당하는 1000만원까지는 신용카드를 쓰시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카드사 혜택도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 1000만원이 넘는 범위 내에서는 체크카드와 현금 영수증 그리고 제로페이를 쓰시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월로 나눴을 때는 1000만원을 12개월로 나눠서 매월 신용카드를 80만원에서 90만원 정도 쓰시는 것이 유리하고요. 그 외에 추가 생활비에 대해서는 현금이라든지 체크카드, 제로페이를 쓰시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2019년도에 이 부분을 잘 사용하지 못하셨다면 2020년도도 크게 달라지진 않습니다. 2020년도에 계획을 잘 세워서 이런 원칙들로 좀 가져가시면 되게 효율적으로 공제를 받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 올해 2020년 바뀌는 연말정산에 대해서는 좋아진 점이 있고 나빠진 점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는지 제가 꼼꼼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좋아진 점입니다. 첫 번째는 문화생활 관련된 부분인데요. 여러분들이 2019년 한 해 동안 미술관과 박물관을 관람한 적이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30% 입장료의 30%를 도서비와 공연비와 합산하여서 추가적인 공제로 100만원까지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용카드에서 추가 공제를 해주겠다라는 부분이므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미술관과 박물관을 가신 적이 있다면 영수증을 따로 첨부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택 부분인데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월세를 내고 있다면 공제가 가능하시고 5억원 미만의 주택을 살고 계시면서
담보대출이 있어서 이자 상환을 하셨다면 이건 역시 추가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요즘에 집이 있는 분들도 이렇게 보시면은 집은 5억인데 대출이 2억 3억입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이제 은행에다가 매달 이자와 원금을 같이 갚아나가는 부분들이 대다수시기 때문에 작년 한 해 동안에, 그러니까 2019년 한 해 동안에 내가 주택담보대출을 빌려서 이자를 계속 내고 있다면 이 부분 역시 공제가 가능하니 추가로 첨부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출산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사실 꿀팁인데요. 올해 한 해 자녀를 낳은 적이 있다면 200만 원에 대한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자녀 출산 1회당 200만 원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1년에 애를 2명, 3명 이렇게 낳기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냥 200만 원만 공제를 해준다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예를 들어서 쌍둥이를 낳았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 200만원, 200만원 해서 4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냥 쌍둥이 경우는 1회로 간주해서 한 번만 적용을 받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기부금입니다. 작년까지는 2천만원 초과로 인한 기준이 올해는 1,000만원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 30%의 공제를 해준다는 것이 바뀐 점입니다. 또한 이 밖에도 작년과 동일하지만 꼭 챙기시면 좋을 부분이 뭐냐면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혜택입니다. 본인의 나이가 15세에서 34세 이하이고, 그 다음에 본인 현재 다니는 직장이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최대 150만원까지 감면 혜택이 있다라고 하니 꼭 담당자에게 확인하셔서 이런 혜택은 놓치지 말고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반면에 나빠진 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실손의료보험금 의료비 공제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작년까지는 병원을 가서 저희가 치료를 받으면 영수증을 제출해서 실손보험금도 수령하고 또 연말정산에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혜택이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실손보험 회사들이 이 보험금 수령 정보를 국세청에게 넘기게 되면서 이게 차감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전체 의료비 사용 내역 중에 실손보험금 수령액은 빠지게 돼서 의료비 부분에서는 상당히 혜택이 적어진다라는 부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아쉽습니다. 저도. 두 번째로는 자녀공제 부분인데요. 작년까지는 20세 이하의 자녀인 경우에는 무조건 자녀공제가 되었지만, 올해부터는 7세 미만의 어린이인 경우에는 아동수당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중혜택이다 라고 간주하여서 자녀공제는 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올해 2월 10일 기준으로 그 이후에 면세품 물품 구매 내역이 있다면 이거 역시 공제에서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올 여름에 동남아 휴가를 가셨던 분이 큰맘 먹고 300만원짜리 백을 인천공항에서 샀습니다. 당연히 신용카드로 긁었겠죠. 근데 올 연말 정산에서는 이 신용카드로 긁은 이 300만원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공제에서 잡히지 않는다라는 부분입니다. 전체 사용액이 많이 줄어들겠죠. 그러면 1월 1일부터 2월 11일까지 사용하신 내역에 대해서는 공제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건데, 현실적으로 이 기간 중에 여행을 가면서 면세품을 사시는 분들은 거의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면세품 물품에 대해서도 안 해준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올 연말정산에 대해서 좋아진 점과 나빠진 점을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전체적인 것을 보시면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혜택이 점점 줄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세금을 더 걷는 구조로 가겠다라는 것입니다. 올해 2019년도 정부 예산 470조인 반면에 2020년도의 정부 예산은 520조로 약 50조 가까이를 늘려놨습니다. 경기는 안 좋은데 결국 이 세금에 대한 부담은 국민들에게 떠넘기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소비 심리는 지금 현재 최저고요. 경기도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내년도 많이 안 좋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지금 어려운 시국에 여러분들께서 현명한 소비와 또 저축을 하셔서 아무쪼록 잘 성공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